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9월 20일 시행한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요 검사 최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의 근원이 되는 법칙 또는 방정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검사 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체의 그 유동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가상적인 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1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편해. 요거 이해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검사 최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의 근원은 요 뉴턴의 제2법칙이라는 거,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2법칙은 우리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라는 단위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 그 다음에 22번 가죠. 자, 수평 배관에서 상류 지점인 요 A지점 배관 조사해 보니까 지름이 100mm, 압력이 0.45MPa, 유속이 1m/s. 하류인 B지점에 조사해 보니까 지름이 50mm, 압력이 0.4MPa. 즉 관이 요 100mm에서 요 하류는 관이 이렇게 축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A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B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A지점의 D는 100mm, 0.1m라는 거죠. 그 다음 압력 P가 0.45MPa, D1, P1으로 하죠. 그 다음에 A지점의 유속 U1이 1m/s라는 거죠. 자, 그러면 B지점에서의 D2, 이놈은 관경이 50mm죠. 그러니까 0.05m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 P2는 0.4MPa. 여기에 U2, 유속을 갖다가, 유속이 아니고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지점 사이의 손실수도가 몇 미터냐. 즉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유체가 흐를 때 손실수도는 몇 미터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A지점에서의 전 에너지. 자, A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요. 그래서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 2지분의 U1, 속도수도의 제곱에다가 감마분의 P1, 압력수도, 그 다음에 위치수도 Z1하고 B지점에서의 속도수도 2지분의 U2의 제곱이죠. 압력수도 감마분의 P2, 위치수도 Z2죠. 자, 이 수평배관이니까 여기 가운데 중심선으로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지 이 높이는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Z1하고 Z2는 위치수도는 수평배관일 땐 같아요. 자, 그러면 요 A지점에서의 전수도는 속도수도에다가 압력수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요 A지점에서의 전수도는요, 속도가 지금 1m/s죠. 그래서 1m/s의 제곱, 2g니까 중력가속도 9.8. 그 다음에 압력이 지금 0.45MPa이죠. 요거를 파스칼로 하면은, 요게 킬로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이고요. 즉 0.45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면 킬로파스칼.
요걸 파스칼로 하면 0.45에다가 10의 6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파스칼이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미터의 제곱이죠. 해서 요 감마분의 P니까, 감마는 지금 흐르는 게 물이죠. 물이니까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물 비중량. 그 다음에 압력이 0.45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45.97m가 나와요. 1지점에서 전 에너지. 그 다음에 요 B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똑같죠? 2지분의 U의 제곱에 감마분의 P2인데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유체가 흐를 때 뭐가 생겨요? 마찰 손실이 생기죠. 요거는 실제 유체에서의 전 에너지고요. 실제 유체에서는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요? 마찰 손실, 수두를 갖다가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지점에서 요 에너지는, 즉, 마찰 손실 수두를 뺀 에너지는 2지분의 U2의 제곱이니까 여러분이 여기 U2를 계산을 해야 요 B지점의 전 에너지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유속은 A지점에서의 유리함 Q1하고 B지점에서의 유리함 Q2는 서로 같죠. 즉 다시 말해서 Q1하고 Q2는 서로 같아요. 자, 유량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하는 거죠. Q2도 마찬가지로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여기서 U2를 계산하면 U2는 어떻게 돼요? U1에다가 A2분의 뭐예요? A1이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U2는 U1에다가 곱하기 A1이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D1의 제곱이고 A2는 4분의 파이에다가 D2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는 서로 약분이 되죠. 결국 U2는 U1에다가 D2분의 D1의 자승이 되는 거죠. 즉 관경 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U2 여기서 UB로 표기했는데 이건 UA에다가 관경 B의 제곱이죠. 그래서 U1이 즉 UA가 1m/s고 관경의 B는 하나는 50mm고 큰 관은 100mm죠. 이건 단위를 여러분이 고쳐서 넣으나 그대로 미리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B니까. 그래서 50분의 100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이 B지점에서의 유속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4m/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B지점에서의 그 수두가 여러분이 계산하면 2G 9.8분의 속도 4m/s의 제곱, 그 다음에 요 감마 물이니까 비중량 9800 Nm/m의 3승, 0.4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걸 파스칼로 고치면 10의 6승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파스칼의 단위는 여러분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고, 킬로파스칼은 마찬가지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 B지점에서 에너지가 41.63이 나오고, 요게 41.63 나왔어요. A지점은 아까 얼마나? 45.97 나왔죠. 에너지가 많이 줄었죠. 뭐가 생겨서요? 마찰 손실이 생긴 거죠. 즉 감소한 만큼 마찰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찰 손실은 A지점에서의 전 에너지 45.97에서 B지점에서의 에너지 41.63을 빼면 4.33m가 바로 요 마찰 손실이 되는 거죠. 4.34. 요거 두 개 더하면 A지점의 전 에너지하고 같은 거죠. 이건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쉽게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2, 3분 내로 풀긴 좀 어렵죠. 제가 보기에 한 7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다음에 23번 가죠. 자, 국소대 기압이 98.6kPa, 진공계 압력이 7.3kPa, 절대압은 얼마냐? 자,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에요. 그래서 진공계가 가리키는 압력이니까, 이거 진공압력이니까 빼줘야 되죠. 그래서 절대압 98.6에서 진공압 7.3을 빼주면 91.3이 바로 그 절대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에 24번 가죠. 자, 24번도 뭘 구하는 거예요? 킬로와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의 동력은 비중량에다가 유량에다가 전량정 나누기 100이 효율 곱하기 전달계수 K값이죠. 그래서 지금 유량은 나와 있어요. 0.6 세제곱퍼 분. 요걸 세크로 고쳐주기 위해서 1분은 60초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Q는 0.6 세제곱퍼, 이게 분이니까 요 놈을 세크로 해주면 되죠. 0.6 세제곱퍼 1분은 60세크. 그 다음에 H 전 양정은 손실수도 7m, 토출 양정이 10m죠. 자, 그러면 17m가 전 양정이네요. 효율 90%니까 0.9. 그럼 갖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이 식에다가. 그래서 물 비중량 1000이죠. 그 다음에 그 유량 0.6 세제곱퍼 60세크, 전량정 17m 대입해주고, 킬로와트니까 102, 효율 90%니까 0.9. 요 전달계수 K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면 1.85kW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5번 가죠. 자, 25번은 액체가 지름 4mm의 그 수평으로 놓인 원통형 튜브를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퍼 세크의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 길이 1m에서의 그 압력 강하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유체의 밀도하고 점성 계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겐 포화젤 법칙, 그래서 이 마찰 손실 수두는 손실 압력을 뭘로 나눠줬어요? 비중량으로 나눠줬죠. 그래서 요거는 또 128에다가 점도에다가 관의 길이, 그 다음에 유량 Q 나누기 비중량에다가 파이에다가 관경의 4승이었죠. 이 공식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요 감마가 서로 양쪽에 같으니까 요거 여기도 감마 곱해주고 이쪽도 감마 곱해주면 요 감마는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손실 압력은 128에다가 점도, 관의 길이, 유량을 파이에다가 D의 4승으로 나눠준 거죠. 이 식에다 이제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점도는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점도가 0.0045 뉴턴 세크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그 128에다가 뮤 점도 0.0045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관 길이는 지금 얼마로 했어요? 1m에 대한 손실 압력이죠. 그래서 1m를 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 주어져 있죠. 유량은 여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세제곱 퍼 세크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 놈을 그대로 대입을 한 거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 퍼 세크 유량 그대로 대입을 했죠. 그다음에 파이에다가 자 관경은 몇 밀리예요? 예, 관경이 D가 지금 4mm라고 돼 있죠. 4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0.004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0.004의 미터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8594.36 파스칼이죠. 즉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물어본 거는 뭐예요? 킬로파스칼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8.59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2번. 그래서 그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이나 손실 수도 계산하는 거 두 가지. 하겐 포화제라고 요 달시 공식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10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유체역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26번은 최적 탄성계수가 2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거죠. 6승인가요, 지금? 네, 10의 9승. 파스칼인 물의 최적을 3% 감소시키려면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야 되는가 해서 요 최적 탄성계수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 최적 탄성계수는 델타 P, 즉 압력의 변화된 압력이죠. 그다음에 요 V는 델타 V는 감소한 최적. 그래서 요 부피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V는 뭐예요? 처음 원래 최적이 되는 거죠. 요걸 달리 표기하면은 추가된 압력 나누기 델타 로는 감소한 밀도. 그다음에 요 밀도는 원래 처음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냐? 지금 뭐를 주어져서 K가 주어져 있죠? 이게 2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요 델타 V를 주어져 있죠? 이게 얼마예요? 3% 감소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퍼센트니까 처음 부피는 그대로 100이 되는 거죠. 요 델타 P만 여러분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값 다 주어지고 델타 P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P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탄성계수 곱하기 델타 V 나누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9승 탄성계수죠. 주어진 값 대입하고 이게 뉴턴 퍼 뭐예요? 파스칼이니까 미터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감소된 최적이 3%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처음 부피 퍼센트니까 10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60 곱하기 10의 6승. 여기 마이너스를 해준 거는 왜 해줬냐? 부피가 감소됐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그대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그래서 요거 메가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10의 6승으로 나눠주면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 메가파스칼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7번 나가죠. 27번은 물의 중량 유속을 갖다 주고 배관에 지름을 주었죠.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체 연속방정식 요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걸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량유량 우리가 G 바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죠. 요거는 단면적 유속에다가 비중량. 그 다음에 요 질량유량 M 바 킬로그램 퍼 세크죠. 요거는 단면적 유속에다가 밀도죠. 용량유량 Q는 세제곱 퍼 세크죠. 요거는 단면적에다가 유속 UA나 AU나 같은 얘기죠. 근데 여긴 지금 G 바를 지금 뭐를 준 거예요? 뉴턴 세크로 했죠. 요거는 단면적 미터의 제곱이죠. 단위가. 유속은 미터 퍼 세크죠. 그러면 비중량을 여러분이 뭐를 대입해야 되겠어요? 요게 뉴턴 세크면 요 비중량을 뉴턴 퍼 미터에 3승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뭐를 구하는 거예요?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유속은 뭐예요? 중량, 유량을 단면적에다가 비중량으로 나눈 거죠. 자, 중량, 유량이 392 뉴턴 퍼 세크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지름이 20cm니까 0.2m죠. 0.2m의 제곱. 자, 물 비중량 뉴턴 퍼 세제곱으로 하면 물의 비중량 9,800이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예. 1.27이 나와요. 교재하고는 조금 풀이가 다르죠? 근데 요게 좀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1.27이니까 바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교재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교재는 우리 항상 알고 있는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요 중량유량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는 AU 감마죠. 비중량. 그래서 유속은 중량유량을 A 감마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392 뉴턴 퍼 세크를 뭘로 고친 거예요? 1kg은 킬로그램 포스는 9.8 뉴턴과 같죠. 그래서 요 뉴턴 없애고 392를 9.8로 나눠주면 40kg 포스 퍼 세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 1000kg 포스 퍼 세제곱미터. 요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같아지는 거죠. 자, 28번은 시차 압력계인데요. 요 1지점, A지점하고 요 B지점하고의 압력 차를 물어본 거죠. 이거 상당히 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그 U자관 마노미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높이가 주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높이가 주어진 부분을 평행하게 그리면은 요 지점하고의 압력이 서로 같은 거죠. 즉, 여기도 같아요, 사실은. 요 지점이나 압력은 서로 같은데, 여기 지금 높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주어진 요 C지점하고 요 D지점을 우리가 압력이 같은 걸로 해서 풀면 되겠죠. 자, 요 C지점에서의 요 압력은요, 요 A지점의 압력에다가 여기에다가 요 감마1 H1, 즉 감마 여기 3죠. 그래서 감마 3 H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D지점에서의 요 압력은 B지점의 압력에다가 여기에 수두차 감마1 H1이죠.
여기에 수은의 그 두죠. 수은두. 감마2,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PA-PB니까 요 놈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요 놈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항을 시키면 A지점하고 B지점의 압력차는 감마1 H1 플러스 감마2 H2 감마3 H3가 되는 거죠. 자, 물 비중량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질의 비중량은요,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다는 거. 요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감마1 H1은 감마1이 지금 물이죠. 물이니까 9.8 kN per m의 3승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비중이 1이죠, 물. 여기에 높이가 지금 300mm예요, H1이. 300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3m가 되는 거죠. 감마2는 수은이죠.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곱하는 거죠. 즉 어떤 물질의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곱한 거죠. 그래서 물 비중량 9.8에다가 수은의 비중 13.6을 곱한 거죠. 높이 200mm니까 0.2m 마이너스 감마3는 물이죠. 9.8 kN per m의 3승에다 물 비중 1이죠. 여기에다가 높이 800mm니까 0.8m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1.76 kN per m의 제곱, 즉 킬로파스칼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요 레이놀드 수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측류하고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그 레이놀드 수가 2000보다 작으면 측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00보다 크면 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30번 가죠. 자, 30번은 그림과 같이 탱크에 비중이 0.8인 기름하고 물이 아래층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벽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자, 이 벽면에 작용하는 힘은요, 여기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이 폭이 지금 몇 미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가 2m고 이쪽이 2m예요. 지금 폭이, 문제에서 폭이 지금 1m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선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죠. 여기가 2m, 여기 2m니까 요 변의 길이는 요걸 x라고 했을 때 요 x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계산한 건 뒤에 이제 나오니까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빗변이 작용하는 그 힘은요, 요거는 전체가 다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 곱하는 거죠.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빗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서 받는 힘은요, 요 중간 있죠? 요 놈은 비중량에다가 요 H바예요. 높이의 평균이죠. 여기에다 단면적. 그래서 이 벽면 A, B가
A, B의 그 길이 계산은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직각일 경우 여기 2m, 요 놈이 2m죠. 그럼 요 부분을 지금 F에 A, B로 한 거죠. 여기가 A, B니까. 요 놈은 루트에다가 요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 빗변이 2.8284예요. 요 놈이 지금 1m. 그 다음에 요 높이가 2.8284m죠. 요게 바로 단면적인 거죠. 즉 요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2m에 작용하는 힘은 요 깊이 요 2m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죠. 요거 기름. 요 놈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 곱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니까 비중이 0.8이죠. 그럼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곱하고 비중을 곱하면 바로 요 기름의 비중량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이 2m에 작용하는 힘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A, 단면적이죠. 그래서 이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곱한 거죠. 그래서 물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삼승. 지금 비중이 얼마예요? 비중이 지금 0.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물 비중량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삼승이죠. 이놈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삼승. 물 비중량이에요. 여기에다가 비중, 요게 S죠. 0.8. 그 다음에 요놈이 뭐예요, 요게? 요게 바로 단면적 A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요 폭이 1m, 요 값이 2.8284인가요? 미터가 되는 거죠. 요거 H가 2m, 요거 2가, 요거 H죠. 2m. 요 놈이 바로 요 단면적 A가 되는 거죠. 1 곱하기 2.8284니까 그대로 2.8284 미터의 제곱에서 요게 A, 단면적이 되는 거죠. 요 놈은 물 비중량 감마 W. 그래서 계산하면 기름에 의해서 작용하는 그 힘은 44.35kN이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의 평균, 그 다음에 단면적이죠. 자, 높이의 평균은요, 물의 그 높이가 2m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높이는 1m라는 거죠.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물 비중량, 감마 W죠. 물이니까. 비중은 1이죠, 그대로. 비중이 1이 아니고, 이건 그대로, A가, H가 바가 되는 거죠. H바가 1m죠. 그 다음 여기, 단면적, A죠. 2.8284. 계산하면, 물에 의해서 받는 힘은 27.72kN. 그래서 벽면에 작용하는 힘은 기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요 놈에다가 물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72.07kN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풀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유체역학을 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좀, 이 어느 정도라는 건 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가 안 가면요, 문제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 2차 실기시험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